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광주 지역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고 팔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춘천시가 과천시와 공동으로 식품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푸드테크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보령시가 미세먼지 및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공해차 운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운영합니다. 제주도가 바로 AI와 신설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센터 제주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광주 지역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고 팔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은 강화됐지만 실제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고흥의 한 농지입니다. 광주 소재의 한 농업법인은 이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가 매각했습니다. 또 다른 농업법인은 농업용 창고를 마트 물류창고로 임대해 해마다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농업법인 983곳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에 나서 불법 행위를 해온 114개 법인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농지 거래를 하거나 농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농지를 매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되팔거나 농지를 방치하다가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개발이 돼버리고 이미 다 팔아버렸습니다. 불과 산지 1년부터 4년 사이에 다 팔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몇십억을 얻은 그런 농지도 있었습니다.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 거래가 만연하자 지난 2022년 8월 벌칙 조항을 강화한 농어업 경영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지분 10%만 있으면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설립이 쉽지만 관리 감독은 어렵다 보니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전국 각지의 농지를 제약 없이 살 수 있는데 법인 소재지 지자체가 일일이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자료를 활용해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낸 광주시 감사위는 앞으로도 농업법인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자치TV와 KBC 광주방송이 전국 호남향후회 총연합회와 로컬 콘텐츠 페스타 및 남도 농수산물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자치TV와 KBC 광주방송이 지난 17일 전국 호남향후회 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로컬 콘텐츠 페스타 및 남도 농수산물대전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문화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류형현 대표이사, 지방자치TV 김웅철 대표이사, 전국 호남향후회 총연합회 최순모 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 및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MOU를 맺게 된 것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에 지금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전국 광역시도와 또 우리 고향 농수산물 판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OU를 맺게 된 것을 우리 전국의 광역시도 회장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완제품을 우리 싱싱한 특산품을 전국에 배포하고 또 광역시도 회장님들 부분에 실익을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을 연구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 기획 및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며 지역 문화 콘텐츠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경동시장 안동집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9일 오전 동대문구 경동시장 맛집 안동집에서는 구민들을 위해 따뜻한 송칼국시와 수육, 배추전이 준비됐습니다. 이 행사는 흑백요리사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셰프 주최로 200명의 동대문 구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셰프, 만집남 조강호 셰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성 가득한 음식을 준비하며 주민들과 소통했으며 음식을 먹은 주민들은 정말 맛있고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미령 셰프는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랑구가 환경교육센터에서 중랑기후환경연합 발대식 및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중랑기후환경연합은 지역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이날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향후 민간협력을 통해 환경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실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마포 누구나 운동센터 합정점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4월 개관한 공덕점에 이어 두 번째 마포 누구나 운동센터인데요. 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포구만의 통합형 체육시설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마포 누구나 운동센터 합정점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개관한 공덕점에 이은 두 번째로 마포 누구나 운동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포구만의 통합형 체육시설입니다. 합정점은 지하철 합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그룹 운동이 특징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누구나 라인 댄스,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발달장애 체육교실, 성인 장애인 탁구교실, 성인 느린 학습자를 위한 슬링 운동과 함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GX 체조와 K-팝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보훈밥상은 7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를 마포구의 대표 복지 사업인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마포구는 구민이 차려드리는 보훈밥상 사업을 확대합니다. 마포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구민이 차려드리는 보훈밥상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보훈밥상은 7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를 마포구의 대표 복지 사업인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포구는 올해 2월을 기점으로 급식기관을 44개에서 51개로 확대하여 많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더 가까운 곳에서 보훈밥상을 지원받습니다. 2025년 2월 22일 기준으로 총 125명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효도밥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효도밥상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보훈밥상 대상자는 상시 모집 중입니다. 보훈밥상 신청은 거주지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 통합 지원에 나섭니다. 대구시가 지난 11일 대구시 교육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의 신속한 발굴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은 보호자의 사고와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돌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뜻합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는 가족 돌봄 등 복지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을 발굴하고 공적 지원 연계 및 체계적인 통합 사례 관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구 농업기술센터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정비 및 조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15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업기계 전문 인력 2명이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순환교육에서는 농업기계 취급 및 조작 방법과 안전사용 수칙 등을 다룹니다. 또 농기계별 15,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 밖에 농업기술센터는 동구에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33종, 129대를 갖춰 농업인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11월 시정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위촉한 분야별 자문력을 초빙해 시책 자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지난 5일 오후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첨단산업, 문화체육, 도시건설, 자치분권 4개 분야 자문력을 초빙해 국소별 안건에 대한 시책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 내륙권 행정협의회 자치분권 강화 방안,
인공지능 행정혁신 기반 추진 방향, 노후 산단 개선과 스마트 인프라 추진 방향,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에 따른 활용 방안 등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한 설명과 자문역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투자금융, 보건의료를 포함한 6개 분야의 대학 교수,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등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역으로 위촉했습니다. 시는 분야별 자문역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견고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시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기대하면서 굵직한 역점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이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과천시와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식품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푸드테크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농산물을 바탕으로 식품기업의 시제품 제작, 기술 실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2027년까지 국비 포함 총 1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푸드테크 산업 전초기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생애주기, 질병, 유전자 등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식품을 제조 서비스하는 개인 맞춤형 식품 분야에 선정된 시는 해당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적용해 관련 기업이 빠르게 사업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연구지원센터는 춘천과 과천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는 모델을 구축합니다. 과천은 맞춤형 식이 설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뢰성 높은 식품 데이터를 확보하고 맞춤형 식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춘천은 우수한 지역 농산물과 결합한 식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조성될 연구지원센터에 입주 의사를 밝힌 식품기업이 100여 곳에 이르는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대, 한림대, 서울대, 월드푸드테크 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힘을 모아왔으며 올해 1월 푸드테크 산업과를 신설해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횡성 호수길이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주관 2025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로부터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 상품 개발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횡성 호수길은 지난 2000년 횡성댐 건설로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조성된 총 31.5km 6개 코스의 걷기길로 그림 같은 산세와 잔잔한 호수가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해마다 수십만 명이 방문하고 있어 이번 공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육 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2025년도 노인대학이 안흥 은빛대학을 시작으로 새학기 개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노인대학은 횡성군 노인대학을 포함해 각 읍면의 11개 대학에서 1,205명이 참여하며 안흥 은빛대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학기가 시작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주 1회, 연간 총 30회 내외로 열리며 8월 여름방학과 12월 겨울방학은 재충전의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수업은 노래교실, 체조교실, 인문학 강의 등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를 즐기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 600년 넘게 이어져온 유교 전통제례인 석전대제가 평창 향교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평창군 8개 읍면 유림회원과 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석전대제는 공자의 사상과 유교 정신을 계승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참석자들은 전통 제례 절차에 따라 공자의 유덕을 기리며 예를 올렸습니다. 평창향교는 앞으로도 석전대제를 통해 전통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유교 문화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괴산군을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괴산 군립도서관을 찾아 시설물을 둘러보고 괴산 지역의 교육 및 보육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괴산 두레학교를 방문해 늦가기 문해학습생 10여 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괴산 군의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빠른 시행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괴산군청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에서는 도정 운영 방향 설명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도민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는 부흥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청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칠성 장현연풍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충북 영상자서전 촬영 서포터단 발대식이 도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촬영 서포터단은 도민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직접 촬영 편집하고 촬영 서포터 릴레이 모집과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 영상 자서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북 영상 자서전 사업은 도민들의 삶과 경험을 영상으로 기록, 보존, 공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6,189건이 제작됐습니다. 앞으로 도는 촬영 서포터를 추가 모집해 영상 자서전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임신부를 위한 태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마음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시설 10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인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올해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은 청남대, 초정행궁, 포레스트 리솜, 스테리움, 전통문화체험관, 일라이트 호텔, 벨포레 리조트, 조령산 자연휴양림, 자연드림파크 로움 호텔, 소노벨 단양 10곳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각 시설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보령시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저공해차 운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령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 운행 경유차 지원 사업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 저공해차 운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물량은 총 1,055대로 차종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년과 달리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경우 기본 폐차 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최대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5등급 차량에 한해 경유차 이외의 차종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 금액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먼저 3,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저출생 극복 150대 추진과제, 정책 만족도와 영향성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공공기관에 공유해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간 해상 경계 분쟁은 주로 황금 어장을 놓고 벌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완도와 제주도 간에는 해상 풍력 인허가를 두고 해상 경계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바다의 해상 풍력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이번 갈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도의원들이 사수도 해역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km, 완도 소완도에서 18.5km가 떨어진 무인도입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변호소 및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여 제주도 전력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침탈하려고 하는 행위는 배은망덕한 행위이자 완도군과 제주도의 갈등이 어장이 아닌 해상풍력 인허가권이라는 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 지자체는 사수도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2008년 헌재가 제주도에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완도군이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사수도 인근 해역에 내주자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라며 권한쟁의를 신청해 갈등은 재점화됐습니다. 완도군과 함께 법적 대응을 선언한 전라남도는 지난번 헌재 결정은 사수도 육지에 대한 관할 귀속이 제주도라는 결정일 뿐 사수도 인근 해역에 대한 관할권 인정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수도 인근 해역은 전남 어업인들이 오랫동안 조업을 해오던 곳입니다. 이러한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전남의 해양 주권을 사수하겠습니다. 해상풍력 관할권은 전북 고창과 부안, 경남 남해와 통영 등에서도 권한쟁의 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가 지난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화려한 조명쇼를 포함한 야간 개장도 시작해 여수 밤바다를 수놓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 기대됩니다. 옥빛을 자랑하는 여수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대관람차가 돌아갑니다. 360도 트인 캐빈 안에서는 한 폭의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섬과 바다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회 탑승 시 소요 시간만 19분, 정점에 다다르면 해발 150m 높이까지 올라가는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여자친구가 여기 생겼다 해서 방문하게 됐는데 타보니까 뷰도 좋고 바다가 너무 잘 보여서 막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여수 대관람차의 이용객은 평일 1,000여 명, 주말에는 3,00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여수 관광이 콘텐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착륙에 성공하며 새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달 말부터는 조명 시설 등을 보강해 야간 개장을 시작하고 상설 공연을 기획해 연인 등 젊은 층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야간 개장은 3월 28일부터 할 예정이고요. 화려한 조명쇼를 매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여수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입니다. 개장 2년 만에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강원도 속초아이처럼 여수 대관람차가 낭만포차 축소 이후 쇠퇴 중이던 여수 밤바다의 명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바로 AI와 신설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센터 제주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바로 AI는 올해 하반기 제주에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와 바로 AI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디지털 인프라 격차 해소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컴퓨팅 지원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제공해 지역 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경기도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합니다. 학습 재료비,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금 등을 지급합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바우처 지원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임대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근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적정 거리와 밝기 유지도 필요한데요. 스마트폰이나 TV를 너무 가까이에서 사용하면 눈의 조절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